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 정말 중요하죠. 배가 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의욕도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 요 근래 며칠간은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실컷 드셨나요? 오늘 같은 날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뷔페 정도가 적당하겠는데요. 어딜 가도 먹을 것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어딜 가나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혹시 그게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잠시 후 생생주도주톡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식 기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어느 정도 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기대하던 붉은 태양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낮 동안은 찜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피서객들의 즐거운 비명이 끊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종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파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물 만난 어린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40여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시민들의 환호성 소리가 터져나온 하루였네요. 지금까지 주식기상도였습니다. (6월 27일)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연구원 오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최고 운영 대표님이신 앤서니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운용 매니저이시자 전문가이신 제이슨 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운용 매니저이시자 전문가이신 존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존곽입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수식어가 없죠. 네, 투자팀 끝까지 이름을 안 밝히는 김 팀장입니다. 네. 김 팀장님. 오늘 처음 나왔던 그 멘트가 좀 죽 같은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뷔페 정도로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은 반면에, 그 뷔페에 입장도 못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도주 톡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 톡이 있어서 주도주 톡이 있으면 다 뷔페를 항상 옆에 끼고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들어볼게요. 오늘 많이 오른 것 같던데 다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상승폭이 좀 셌습니다. 사실은 어떤 속도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떤 예견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 거의 3%대 반등, 코스닥 시장은 거의 4%대에 가까운 지금 반등 여력을 펼치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특히나 그동안에 낙폭이 심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6%대가 넘는 반등을 하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V자 반등이 과연 나올 수 있냐,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주도 토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요, 존곽 전문가님. 네, 조금 약간
저도 좀 재밌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전치가 2.4% 성장을 했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떨어졌죠. 한 2.5%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네. 실제로 1.8%대 성장을 하면서 네. 오히려 성장률이 좀 둔화됐는데요. 그로 네. 인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시기가 뒤로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그거를 좀 반기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유는 없었나요? 전일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네. 유동성 경색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이제 씻겨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할 만한 한 사항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예, 그 네. 정도로. 예. 그리고 어제 한 2시 네, 반쯤인가? 근데 추가적으로 미국 GDP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우리가 예전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명히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분명히 제가 그 며칠 전 맞아요. 여기서 그 코멘트를 해드렸고, 저는 기억이 나요. 예, 미국에서 지표가 잘 나와버리면은 이거 양적 완화 그대로 가는 거고,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지표가 조금이라도 못 나오면 다시 또 지연되고 연기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깔때기를 급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맞췄다고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맞췄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맞추는 거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제 이 생생 주도주 토크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이걸 듣고 해서 뭔가 좀 그게 뭔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주도주 토크라 그래서 주도주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학습 효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지난주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얼마나 투심이 안 좋았으면은 별 난리도 아니었던 것 투자 같아요. 심리가요? 이번 주 초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너무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서로 막 공격하고 뭐 그런 정도로 좀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그 리포트 가지고 정말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웠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증권사끼리 서로, 그러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랑 뭐 이쪽 다른 쪽이랑 너네가 잘했니, 우리가 잘했냐면서 싸운 논란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 투심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나오는 리포트거든요. 도대체 삼성증권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이게 투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성증권은 투전이 아니라고 투전판이 하잖아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투전판으로 만드는 몇몇 증권사들이 있다. 자기들은 아니다. 우린 아니다. 결국에 파보면 뭐 서로 뭐 누워서 침 뱉기식의 어떤 리포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주시장이 어떤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어떤 투자 개념에서 어떤 투기성의 어떤 매매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들의 마인드가 아니라 증권사가 이런 개인들의 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각 증권사들에서는 좀 반발성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완출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두고두고 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시장을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바라보면, 최근에 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이 보면은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화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미국의 뭐 양적 하나 이슈가 나오면은 그것이 유럽을 때리고 또 네. 중국을 때리고 한국을 때리고 연쇄적이에요.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펀더멘탈의 문제를 넘는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여러분의 척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1부터 10이야. 10이면 맥시멈인데, 어제 같은 게 최근에 아주 떨어질 때 보니까 거의 한 10까지 갔어요. 이게 느낌이. 이럴 때는 거꾸로 생각해요. 기회다. 다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간다고, 내가 스스로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맛이 간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내 스스로 척도를 재요. 이제 10이다. 그러면 차라리 기회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반대로. 아직은 괜찮아.
그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락 국면에서는 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내가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의 갈등도 없고 우울함도 좁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하락파가 한 5일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라도 말로 조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100%, 100포인트, 150포인트를 확 내려버려요. 네. 근데 여기서 갭이 발생하죠. 근데 이 갭은 반드시 또 갭으로 메꿔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뭐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갭으로 메꿔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 파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물리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비중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4분의 1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좀 약간 투기적인 사람들은. 네. 근데 신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뭐 일률적인 건 아니고 이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급락장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이제 급반등 하는데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직은 굉장히 손실 구간이 크고 네. 이럴 때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그 어떤 장의 어떤 그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또 뭐 우리가 투자를 10년간 향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몇 번씩은 계속 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마다 항상 내가 뭐 말하자면은 그 좌절의 순간에 결국에는 마지막 끝에서 결국 틈에 던지고 나가는 쪽에 쓸 것이냐, 어? 아니면은 미리 내가 정리해놨다가 그 순간에 내가 기회로 들어갈 것이냐, 요것만 맥을 잡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 논란이 어떤 논란이었냐면 이제 그 증권사들이나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게임을 한다. 그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증권사 쪽에서나 신규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수익률 게임으로 그걸 보고 하는 건지 수수료 게임으로 보고 하는 건지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수수료 게임을 보고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삼성증권은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 약합니다. 리테일이 정말 약한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영업이나 기타 뭐 IB나 이런 부분이 강할 뿐이지.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로 뭐 법인이나 뭐 채권 뭐 이런데 뭐 IPO나 뭐 이런 거에는 약하지만 리테일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강한 점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뭐 꼭 삼성증권은 아니지만 일부 위에 있는 법인 영업이나 뭐 이런 쪽에 강한 증권사들은 또 다른 수수료 게임을 또 법인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다. 서로 똑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곧 바닥이 나오겠다. 왜냐면 거의 마지막 전조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다음날 기관 로스컷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관 로스컷도 한쪽이 먼저 때려주니까 다들 약간 배신당했다는 느낌으로 다 같이 로스컷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로스컷 하면서 서로 그 전까지 뭐 암묵적인 무슨 이렇게 지지 라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다는 걸 저희가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걸 깝니다. 깔고 어느 정도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누군가 한 명 여기서 배신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늦게 팔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손해구나. 그때 던집니다. 근데 그게 보통 바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고 오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제 생각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질 않았다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전문가님들께 여쭤볼게요. 오늘 그럼 지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자, 지금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바닥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나야 그 구간대가 바닥이었다라는 어떤 후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누차 우리 개인들한테 뭐 우스갯소리를 좀 하는 말이 있는데 바닥을 누가 확인하느냐라고 뭐 역으로 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개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뭐 대답들을 하죠. 기관이다, 외국인이다, 연기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자면은 바닥 확인은 명확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바닥이다.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바닥 확인을 네. 내가 굳이 여기가 할 바닥이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하고 거죠? 확인할 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확인 바닥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닌 누군가는 바닥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확인을 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개인들의 어떤 마인드는 바닥에서 좀 종목들 지수의 바닥을 좀 잡아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마인드가 좀 팽배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바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낙폭이 좀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뭐 시각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돌아 올라오는 습관에서의 어떤 매수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봅니다. 그럼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단기 바닥설에 대한 얘기들 시그널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세기가 사실 오늘자의 반등이 좀 거래일 기준으로 봤다고 하면은 3%대 반등이 올해 들어서 가장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대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내일장보다는 사실 다음 주에 중요한 뭐 이슈들이 좀 많은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국면까지 확인하면서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럼 비슷한 질문인데요. 종각 전문가님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더 어렵게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지수마다 갑자기. 예. 지금 질문을 이렇게 짜고 쳐야겠어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네, 지금 아니, 종각정만이 아마 그래도 지금 저는- 지수마다 얘기할 걸로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파이팅!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네.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LG전자를 사는 게 좋냐,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하셨고 그래서 LG전자 어제? 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LG전자 사는 게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던 게 LG전자 살 바에는 삼성전자 사죠. 어우. 훨씬 싼데 그 네. 얘기를 딱 드렸어요. 어.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뭐라 본능적으로? 그럴까? 예,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애니멀 애니멀 스피릿. 아니, 그러니까 동물자가 예, 예. 왜냐면 밸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6배 수준이니까요. 지금 뭐 지수보다도 훨씬 싸고 물론 이제 130만 원대라는 그런 가격만 보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밸류를 보면 좀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이 나왔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지금 그 시가 차이가 얼마나 나죠? PR로 차이는 한 3배 정도, 3 정도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워낙 차이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0배거든요. 예, 그 정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하고 삼성하고가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그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하자면. 뜻이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네.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있다고 그러면 네. 그보다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뭐 극명하게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애플은 그 OS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는 OS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OS에 대한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걸 좀 좌지우지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어제 글로벌 시장이 사실 상승 반전을 했는데 결국에 나스닥 쪽에서는 애플이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결국 애플도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향후에 그 핸드셋 부분 쪽의 사업 성장성 둔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애플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장에서 좀 궁금했던 것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핸드셋 부분 쪽에서 디커플링이 좀 한 차례 일어났다가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애플 주가가 그동안 좀 반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디커플링이 나올 것이냐, 애플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전반적인 글로벌리한 핸드셋 시장 전체가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하면은 삼전이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바로 동시효과를 보는 순간에 바로 다 불출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오늘 동시효과 쪽에서 삼성전자가 3%대 동시효과를 찍은 순간에 시장은 상방이다라고 딱 머릿속에 딱 스쳤는데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연구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누구나 다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주식 시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바닥 얘기하는 사람 치고 수익 낸 사람 못 봤다. 어디가 바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 항상 수익이 마이너스더라고. 저 보통 마이너스예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 바닥을 안 물어봐요. 뻔한 질문. 그러니까 네. 이건 내가 이제 오 연구원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까 또 우리 이 전문가도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확인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바닥 근처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네. 내가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건 마치 로또 복권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고 바닥 부근에서만 내가 들어가도 잘하는 건데 왜 자꾸 바닥 꼭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오세라 씨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에 대해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렇지. 제가 이게 개인 바로 투자자이기 이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대변해 준 건 너무너무 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하면 사기꾼이고 네. 그런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알고 싶은 부분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우습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못 내더라. 네. 근데 이런 저는 얘기죠. 저는 김 팀장인데요. 저는 좀 작두를 타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양적 하나 축소하고 이 관련한 이슈로 해서 바닥은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개별 종목하고 업적으로 이제 좀 차별화돼서 밀린다고 보고요. 이 다음 밀리는 건요. 그리고 이 다음 밀리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다음 주에 삼성전자 그 실적 가이던스가 있죠. 발표 있죠. 네. 그때 그걸로 해서 이슈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 이슈로는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아마 상당히 밀릴 현명하게 수 있다. 피해가는 것 같은데. 작두를 약간 양쪽으로 정확하게 작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사실 뭐 삼성전자 잠적 실적보다는 사실은 다음 주 7월 초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제일 처음 주초에 나오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나오고 지수가 그다음에 네. 고용 지수가 나오는데 그 지표 두 개가 제가 봤을 때는 7월에 어떤 뭐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네. 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까지는 바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유보하는 걸로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단 작두를 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가 아까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부품주들도 반등을 했죠. 부품주들 반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각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글쎄요, 뭐 오늘 뭐 FPCB 쪽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뭐 그랬었는데 일단 밑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없는 반등인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이 반등이 이제 기조적으로 네. 계속 반등이 쭉쭉쭉쭉 투자적인 나와서 게 아니다. 예, 원래 가격대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예. 사실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다른 시장 의견이네요.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 부품주들을 오늘 처음 뭐 시초가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만 해도 7%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맞아. 많은 누가 수익을 있을까요? 챙겼을 시초가에 건데 진입한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부품주들이 올랐다는 것은 이거 산업구조를 봤을 때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가 오늘 6%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주들 단에서도 분명히 동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 효과로 삼성전자 이펙트라고 뭐 단순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차익 매물들이 출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뭐냐면 부품주들의 어떤 낙폭이 삼성전자만큼 그보다 더 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10% 20% 빠진 수준이 아니라 거의 30% 정도까지도 조정이 받은 종목들이 많아서 위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매물대 벽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들은.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주도주에서 다뤘던 종목 중에 어떤 게 있죠? 스마트폰 관련주가? 저희는 핸드셋 관련 많이 뺐죠. 종목들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부품주를 네.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부품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을 딱 봤는데 네.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지금 오늘 반토막 났는데 7%로 올랐다고 이게 의미가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증권방송 사이트에 있는 그 모 전문가님께서 파트론을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리고 뭐 이분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전문가님도 아니시고, 뭐 증권사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셨던 분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밀었던 파트론이 단순히 오늘 7% 올랐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 네,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품주를 하신다면은, 진짜 1등 종목들밖에 할 게 없다. 각 나머지는 섹터별로? 다, 나머지는 다 이제 2등, 3등 종목하고 1등 종목하고 차별화를 심하게 둘 거다. 라는 게 이제 보통 그 법인자금 하는 곳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나 뭐 큰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 주로 습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올리다가 나중에 1등에 몰립니다. 네. 2등, 3등은 철저하게 소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주로 패턴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이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다도 올라왔지만 이제 여기서 일부 몇 개 빼고는 다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아, 다시 또 떨어질 다시 것 또 같다. 이제 자기 본연의 가치를 찾는 거죠.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자기 네. 본연의 가치를 찾는 건데 대부분이 워낙에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뭐 크게 의미 없다. 저는 약간 분류. 일부 1등 종목 몇 개 빼고는 저도 뭐 오늘만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죄송한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시장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주도주 23톡 시작해 볼게요.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빼고 드렸던 종목이 더존 비존 뺐었고 또 KG 이니시스 드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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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도주 쪽에서 저희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어쩜 이렇게 선정을 잘했는지 박수 한번. 네, 뭐 나름대로 강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내용이 내실 있게 강한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내실 있게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주도주를 진짜 주도주를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현대차. 네, 맞아요. 현대차. 거의 안 밀렸잖아요, 이번에. 제이슨입니다. 같이 결정한 거죠. 이거. 네, 그렇죠.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언급은 제가 했다는 언급했는데 이제 좀 된 깔때기 거지. 한번 깔겠습니다. 저도. 까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각 섹터별로 해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잘 올라온,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공포 구간을 느끼지 않고 버텨서 다시 올라온 종목들, 예를 들면 LG 하우시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안 밀렸거든요. 네. 거의 안 밀리고 버텨왔다는 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중공업, 삼성 SDI, 뭐 이런 거, 한국타이어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덜 했다는 거. 60에서도 안 깼거든요. 살짝 걸쳐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휴맥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이 좀 개인 투자들이나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 공포를 조금 덜 느끼면서 충분히 버텨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네. 좀 선별되지 않았나. 윈스테크넷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위니스테크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1% 넘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좋은 종목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종목군이 딱 좋지 않나.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에서는 사실 비중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도주 20선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비중 확대 전략과 그다음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선 말고 이외에 뭐 좀 후보가 될 네. 만한 종목도 좀 언급해 보는 게 어떤 하면 네. 20선 뭐 지금 뺄 만한 종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른 종목님 어떤 생각인지 어떤 모르겠지만, 생각이세요? 네. 이 종목 박수를 종목은 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팩트하다라고 하면은 안 치려고 그랬는데. 팩트하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뭐 개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에는 못 미치지만은 사실 네. 그래도 시장에서 아까 우리 김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포를 못 느꼈다는 건 사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렸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좀 박수를 좀 보내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금 주도주 20선,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회의를 거쳐서 여기서 편입이 되거나 제외되는 종목들을 뭐 매일 선정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회의한 종목 20선 이외에 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다 지금 히든 카드들로 갖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알고 싶어요.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종목인지. 짧게 한두 종목씩만 오늘 오픈하는 것이 어떨까? 네. 신비롭게. 신비롭게. 더 자세한 거는 카페. 카페에서 메이저 스탁 네. 네. 맞죠? 스탁 메이저 팀. 아, 스탁 메이저 TV. 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정각 한번. 전문가님 어떤 거 편입할까요?
네, 제가 뭐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었던 피터 린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피터 린치 입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생활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쉬운 투자이죠.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코웨이라는 종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기. 그렇죠. 우리가. 정수기, 비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에서 네.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이 회사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가 영업력이 굉장히 좋아요. 방문 판매로 이거를 전부 다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근데 판매를 영업력이 원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가전업체들이 자기네 것도 팔아달라고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팔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게 옛날에 회장이 뭐 문제 있었던 그 웅진그룹이 좀 분리가 네, 돼가지고요. 분리가 돼요. 예. 완전히 그 별개로 네. 지금 예, 별개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예, 매각됐습니다. 매각 네. 이 돼가지고요. 코웨이를 팔아버렸다? 왜냐면 이게 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네. 거기 예. 더 이상 그쪽 회사는 아니네. 예, 그러니까 웅진그룹하고는 최근 웅진그룹이 문제가 좀 됐는데요. 그쪽하고는 이제 전혀 이제 연관이 없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름도 그냥 코웨이로. 그냥 코웨이. 옛날에 웅진 코웨이였는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코웨이로. 그럼 완전 노른자인데? 이거를 팔아. 네, 네, 네. 왜냐면 이제 노른자를 팔아야지 좀 메꿔져서 노른자를 팔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또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오늘 뭐 공개 하나 해드리면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좀 외국인들이 수급이 갈렸지만은 사실 IT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네. IT와 자동차를 어떻게 한 큐에 좀 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선정을 좀 드려보면은 MDS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MDS 네, 테크요?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데 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어떤 거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자, 하드웨어 부분들을 설계를 합니다. 이 하드웨어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면서 어떤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하고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차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전자장치 맞습니다. 이런 거죠. 사실 이 MDS테크라는 회사가 사실 뭐 상장한 지는 2009년도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사실 2000년 상장을 하고 핸드셋 부분, 삼성전자 휴대폰 쪽에 인베디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게 매출액이 한 50% 정도 됐었는데 네. 자, 그 비중이 지금 현재는 한 20%까지 좀 줄었고 사실 이 회사의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이 지금 뭐 방금 우리 백 대표님께서도 차량용을 말씀하셨는데 기술력이 무인 항공기 쪽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어떤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네. 자, 지금 현대자동차 쪽에서 현대 오트론이라는 이 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네. 차량의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전장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스마트카로 나가기 위한 이제 발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개발 솔루션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을 MDS테크가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 현대 오트론이 좀 설립이 됐을 때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나왔고 사실 그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현대 정혜선 부회장이 이 MDS테크를 현대 오트론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인수하고 싶어 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인데 네. 사실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차량용 부품으로 좀 보기에는 사실 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되지만 사실 매출처를 본다고 하면은 최대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갈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못 담는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담아서 우리가 좀 끌고 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사실 괜찮네요. 자동차 업황이 지금 사실 전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지금 차량용 인베디드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도요타라든지 근데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유비벨럭스라고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를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솔루션들을 지금 MDS테크 쪽에서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스마트카 시장으로 도래된다고 했을 때는 MDS테크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맨파워까지도 이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이 소프트웨어 시장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좀 본다고 하면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것도 굉장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IT와 자동차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 팀장님은 혹시 추천하실 종목 없나요? 사실 그거를
종목이 있었죠. 있어서 제이슨 전문가님하고 존 전문가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도 나눴는데, 과거형이네요. 예, 있었죠. 나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너무 올라가지고, 혹시 그 종목 예, 너무 올라가지고 어떤 이게 거죠? 지금 얘기하기도 참 혹시 뭐하는 그 종목 종목인데요. 인터파크라고요. 아, 이것도 약간 피터 리치의 그런 갑자기 시각으로 이번에 좀- 오르게 된 거는 뭐 때문에? 이번 오르는 건 사실 이제 이 인터파크라는 회사를 다들 좋게 보고 있었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고,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다시 들어와서 이제 좀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좀 간단합니다. 뭐냐, 이거 결국 문화 소비 트렌드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 GDP 대비해서 이제 그 문화 생활로 이렇게 쓰는 돈이 3.1% 정도 그 선진국 평균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쪽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이 그 제조업과 달리 마진율이 없습니다. 마진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인터파크가 7월 1일에 코넥스가 출범을 하는데, 코넥스에 출범하는 회사들 중에 코넥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시장, 세 번째 그 상장 시장을 이제 만들잖아요. 나라에서 코스닥 밑에 있는 네. 걸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힘들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짜배기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코넥스에 회사- 상장된 회사 지분. 네. 그 엘로페이라는 회사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 업체거든요. 이제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한 20% 정도 많지는 않은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지분 가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스토리텔링이 되는 예, 이런 회사입니다. 그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관련해서 좋은 이 회사 왜 이 회사가 좋고 그걸 쓰면 한 노트로 한 100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해서 며칠 전에 급락을 했을 때 이거는 담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여담으로 드리면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터파크가 저의 주식 투자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사실 IT 버블을 볼 때 사실 네. 원래 인터파크 처음 생겼던 목적이 아마존닷컴을 벤치마크해서 이제 생겼던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도서 쪽에서의 어떤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인터파크가 처음 나왔을 때 상장이 됐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큰 손실을 봤죠. 큰 손실.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또 지분 가치라는 거 하는 게 자회사가 또 아이마켓 코리아가 네, 자회사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요즘 어떤 게 또 있냐면 공연, 티켓 이런 쪽에서의 쪽이 좀, 마켓 점유율 1위고요. 1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야구 붐이 엄청 불었을 때 좀 많이 떴다가 이제 지금은 야구 붐이 살짝 좀 깔아내는 추세인데, 여행 성수기 스포츠로- 쪽으로 가면은 사실 지금 인터파크 쪽에서의 가장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좀 염두를 해두는 것이 원래 지금 쇼핑 쪽이 원래 특화된 사이트였었는데, 사실 이쪽에서 사실 공연 쪽과 그다음에 공연, 티켓 티켓. 매매 쪽인데, 여기서 네. 비행기 항공권에 대한 어떤 마켓시어 점유율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게 네. 완전히 이제 독점식으로 이제 광고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 장악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좀 외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도저히 인터파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유의 영역이 존재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공연, 티켓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자체를 네이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살아남고 오히려 살아남으면 더 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가 그렇다고 인터파크까지 인수하지는 못할 거고. 네. 네, 그래서 인터파크를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0% 넘어서 나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경제 민주화 이슈하고 맞물려서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어떤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견제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견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는 데는 시장에서 어쨌든 살려줘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데에 어떤 여론의 공감대 이런 걸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월봉, 주봉이나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이번에 굉장히 아주 낮은 데서 확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정도가 오히려 안전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사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후보 너무 종목이기 바닥에서 때문에. 오다 때문에 관심을 두고 후보 네.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큰 주봉이나 월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선 네. 자체가 이탈한 건 잠깐 이탈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할 때는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지켰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부 조절해가지고 길게 보고 네. 뭐 들어가는 거라면 뭐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주도 24 후보 종목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서 이 후보 종목들 중에 이제 20선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공개를 할 때는 이 후보 종목들도 다 같이 좀 공개해 주는 게 네. 카페에 계시는 분이나 청취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요 후보 종목까지 같이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 열기는 뜨겁고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거는 우리들이 더 재밌어 하니까 사실 이런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한때 좀 들어보고 말 그런 토크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토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전문가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이제 이게 그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파악을 해서 추천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전문가들이 이제 사실은 좀 많은 회원들을 좀 확보해서 또 수익도 많이 안겨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전에 그랬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미리 얘기해놓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도주 생생 주도주 토크의 의미이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이미 다 얘기해놓고 다 아까 작두 탄다 그랬듯이 다 내놓고 하는 거니까 이런 데서 검증을 해서 인정이 되면 그 전문가를 이렇게 키워주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주도주 20선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밀렸던 종목, 주도 20선 중에 좀 밀렸던 종목 한두 개는 좀 한번 다시 봐보는 건 어떤가 맞아요.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GSM 하나투어. 쇼핑? 하나투어 같은 게 조금 밀렸어. 반등이 좀 하나투어가 덜했고. 조금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크게 밀렸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하나투어를 제외하고는, 크게 밀렸던 거. 루멘스 같은 거는 루멘스는 오늘 급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루멘스 같은 것도 조금 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두 종목인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투어나, 특히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사용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게 장기 성장세로 LED를 좀 보고 저희가 본 거기 때문에, 네. 이 반등한 거 다시 다 줄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나투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괜찮다. 전문가님들은 어떤지. 지금 어쨌든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 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일봉상에서의 어떤 추세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도주 쪽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들은 또 차후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릴 내용이니까, 일단은 우리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서울반도체가 먼저 좀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7%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안정권으로 좀 다시 들어왔고요, 사실.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진 않았나, 이런 우려감들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주식의 움직임 자체가 주가 탄력성이 좀 절제된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면은 그나마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저점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좀 밀렸거든요. 좀 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K 브로드밴드를 그냥 통신 서비스 탑픽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SK 브로드밴드에서 또 다시 여담을 드리면,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지인이 SK 브로드밴드 이제 매니저로 다니고 있는데, 네. 요새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모바일 앱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네. 이게 개인 할당을 좀 받았는지 저한테도 이제 계속 카톡으로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거 가입하시면 2개월 무료라고 하니까 네, 빨리 가입하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IPTV 시장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서 이제 모바일 버전 쪽으로의 어떤 사업을 모바일 쪽에 더 확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이쪽 모바일 쪽 IPTV 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세를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 쪽인 부분들은 스마트 기기의 확대로 봤을 때는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쪽 모바일 쪽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컨텐츠들이 제대로 된 컨텐츠들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IP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의 어떤 모바일 컨텐츠가 제대로 나와준다고만 하면은 사업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K 브로드밴드를 지켜봐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각 전문가님은 SK 브로드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통신 시장이나 뭐 주변 기기들 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경쟁이 격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통신 쪽에서도 SK 브로드밴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큰 종목 중에서는 또 KT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그런 일단 상황이거든요. 배당 메리트가 워낙 네. 크니까. 네. SK 브로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KT를 좀 접근해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가 배당률이 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연말에 내년 결산 끝나고 그러니까 5%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네. 이제 배당 메리트 연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연말에 또 그 배당 받으려고 또 우르르 몰리거든요. 몰리죠. 그러면 이제 또 주가가 오릅니다. 또.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LTE를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가면 수준 다 똑같아집니다. 너무 똑같아진다는 거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다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는 3사 중에 통신 3사 중에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은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 나오는 그 뉴스 플로어 같은 이슈가 만약에 실제로 가시화되면은 좀 더 뭐 상승의 여지는 있는 게 KT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그 전에 기관들이 많이 나왔고 워낙 큰들이 흉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KT면 좀 안전하게 좀 가시지 않을까. 다른 통신주도 특히나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LTE도 빠르지만 주가의 속도도 속도도 빠르고 빨라요. 네. 차익률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의 주가 대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도 좀 왔었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LTE 대한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단에서 사실 이렇게 3개 통신사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SK텔레콤의 독보적인 마켓시어를 좀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거의 전쟁 3사가 지금 거의 다 양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어떤 가입자의 유치 싸움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크게 갈릴 것 같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KT 정도. 근데 좀 성향이 좀 중장기 투자들이 좀 맞으시는 분들이 담으셔야지 답답하셔서 그 배당도 받기 전에 유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향하고 관련된 투자 성향을 좀 맞추셔서 종목을 좀 담아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SK나 LG는 중장기는 아니고 한 중기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이 통신주의 개념이 다 중기죠. 사실은 원래 중기예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입니다. 다 사실 중기죠.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진 기업들이 아니고 거의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시어를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KT가 대장이라고 봤었어야 되는 게 예전에 유선 시장과 그다음에 공중전화 시장이어서 KT가 원래 독점적이었대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지금 공중전화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KT 종목이 지금 사실 좀 무거운 이유가 사실 민영화가 됐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공기업의 색깔들이 좀 잔재들이 좀 남아있다. 경영진이라든지 아직까지 그 임원진들까지도 예전에 공기업 시절에 있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KT도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면은 좀 빠른 혁신이 근데 저는 KT에 대해서 딱 장점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배당이 좋다는 거죠. 대단히 좋죠. 배당을 정말 잘 주는다는 거죠. 저는- 주주들을 극대화시켜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네요. 주주들한테. 아니, 저는 이제 배당 매력은 원래 있는 거고요. 네. 그 통신주들이
저는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더 이상 이제 경기 방어주가 아닌 거예요. 경기 방어주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중국 시장도 컨텐츠 나가 쪽으로도 있고, 네.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 인프라 환경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고요. 근데 중국에도 중국 나름대로의 중국판 KT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차이나 중국 텔레콤. 통신 네, 텔레콤이 있는데 있죠. LTE 시장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아, 우리나라가 더 네, 실력이 예. 좋기 때문에. 예, 데이터라든지 방통신도 우리나라가 네. 1등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종목의 트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것도 메가 트렌드라고 하려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내수주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종목들이 맞습니다. 시대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전부 다 이게 내수주가 글로벌화? 아닌 수출주가 돼버리죠. 성장주로 바뀌어가는 성장주로 거죠. 바뀌어버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또 하나다라는. 통신주들이 이제 통신주사. 방어주의 성격에서 지금 성장주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기조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KT가 됐든 SK텔레콤이 됐든 뭐 LG 플러스 됐든 뭐 SK 브로드밴드가 됐든 좀 우리가 포트에서는 우리가 좀 장기의 안목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포트에는 탑픽군의 종목들을 자기 투자 상향과 맞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정하셔갖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담아도 조금 무방하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투자 성향만 잘 맞춰서 담으시면 통신주들이 좀 수익을 좀 내주지 네. 않겠느냐. 한마디씩만 들어본다는 게 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후 증시 왠지 혹시 일정에 많은 것 대해서 같아요. 알아볼게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죠? 예, 증시 일정 다음 주죠,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금요일 이슈는 일단 뭐 제껴놓고요. 네. 일단 그 다음 주 이슈로 보면은 1일 7월. 날, 7월 1일 날이죠. 1일 날 코넥스가 개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장을 하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역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오,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플래시가 중요한 아니고요. 날이네요. 이거는 원 지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6월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금통위 때 어떻게 그 위원들이 멘트를 했는지 코멘트를 했는지 금리 뭐 동결했을 때 누가 누구 찬성을 했는지 누군 반대했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통위 의사록 같은 거는 그 개인 투자들이 그냥 재미로 읽어보셔도 좀 경제 흐름 파악하는 데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통위 의사록 뭐 본다고 해서 돈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운받아서 배포하겠습니다. 카페에서요? 네, 카페에서 배포하겠습니다. 스탁 메이저 TV 카페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4일날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미국이 4일날 휴장인데 5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코멘트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시장 얘기를 많이 하다 했는데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을 좀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는 이제 뭐 짧게 우리 이제 생생 주도주 토크를 계속 하면서 항상 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전 증권사가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야만 먹고 산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네. 우리 고객들이 수익을 내야만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는 뭔가 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그죠? 진검승부. 정말로 뭐 이건 그냥 대충 해보는 소리가 아닌, 그죠? 어떤 내가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대충 뭐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목말라 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어떤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6월 27일 생생주도주톡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하실 말씀 증시 있으세요? 일정에 대해서 뭐 서로 이 부분은 뭐 이걸 꼭 체크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으시죠? 다음 주 되게 중요한 날이 맞는데. 다음 주 중요한 날이 많죠. 그리고 이제 6월이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일 거고, 그다음에 네. 증시 일정에서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코넥스가 이제 개장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여파들 벌써부터 코넥스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회사라든지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따라서 자 코넥스에 상장만 하면은 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섣부른 판단, 아직 뭐 지금 첫 개장일 텐데 벌써 월요일날부터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묻지마식 투자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좀 싶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도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다음 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같은 네. 날 네, 같은 날 지금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실업률에 따라서 사실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어떻게 좀 연결이 될 것이냐, 뭐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시장에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좀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것인지가 금요일쯤 정도 가면은 삼성전자 맞물려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확인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번 주까지 좀 쉬는 분위기였다면 다음 주부터는 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각 전문가님은 네, 저는 오늘요, 장 마감하면서 중국 시장을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네. 봤고요. 오늘 뭐 글로벌 시평사들이라든지 뭐 글로벌 IB들이 이제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해서 다 다운을 시켰는데요. 이제 피치도 오늘 이제 8%대에서 7.5%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고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지가 저는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자 어떤 금융 거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섀도우 뱅킹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그걸 우려스럽게 이제 조금 보고 있다. 카페랑 네. 그 투자전략 글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네. 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섀도우 뱅킹.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오세라 연구원님께 한번 설명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거 들어보면 알 거예요. 네. 그렇지만 보면 알 이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융을 이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게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을 유발시켰던 그런 어떤 메커니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좀 얘기가 길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거는 추가로 네, 얘기를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조박 전문가님이 약간 중국 쪽에 조금 포커스를- 포커스를 좀 네. 맞추자는 거고, 제이슨이 전문가님은 전문가님은 네, 좀 정리해보면 미국의 실업률을 좀 미국의 실업률에 포커스 맞춰서 보자는 거고, G2가 다 나왔네요. G2가 다 나왔네요. 네, 저는 그렇죠. 실적을 보자. 오케이. G2의 국내 시장. 왜냐면 다 본다. 빠지는 거 절대 없다라는 거. 예. 그렇네요. 네, 그러면 오늘 6월 27일 생생주도주톡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